유학은 춘추시대의 종자를 가르치며 기본으로 하는 전통 학문입니다. 유학에서는 인과 예를 근본으로 삼아 수신에서 시작하여 지구 평천하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문이 조적 사상으로 발전한 것이 유교입니다. 송나라와 명나라 때 유학은 노자와 석가의 사상을 더하면서 철학적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를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성리학은 유학자 주희가 정리했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들은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유교 규범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소학과 주자가래를 널리 퍼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학은 중국 송나라의 유자징이 주자의 가르침을 모아 만든 책으로 내편 사권과 외편 이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편에서는 유교 사회의 규범과 인간이 지켜야 할 것들 등을 정리했고, 외편에서는 올바른 행동거지와 기본도리를 밝혔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소화가 중요하게 여겨서 한양의 사부학당과 지방의 해안교, 서원, 서당 등에서 기초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한글로 풀어 쓴 소학을 널리 보급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했습니다. 성리학자들은 가정에서 유교 예법을 따를 수 있도록 주자가래를 알렸습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4가지 일인 관음상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관음상대는 어른이 될 때 치르는 관례, 결혼할 때 필요한 혼례, 상종 때 지키는 상례, 제사를 지내는 제례를 의미합니다. 중국 명나라 때 관음상대를 중심으로 집안에서 지키는 예법을 정리한 책이 바로 주자가래입니다. 주자가래는 성리학이 조선 중심의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왕실에서 사대부에서 일반 백성들 사이로 널리 퍼졌습니다. 주자가래의 보급은 관원상대뿐 아니라 사회제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고려 말기 혼란스러웠던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불교와 민간신앙을 따르던 관습들을 유교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나라에서는 유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윤례와 의례에 관한 많은 책을 편찬하였습니다. 세종 때는 모범이들 충신 효자 열녀들을 뽑아 그들의 선행을 그림과 글로 알린 삼강행실도를 펴냈습니다. 그리고 1481년에는 일본 백성들도 삼강행실도를 쉽게 펴낼 수 있도록 한글로 풀이한 언해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1474년에는 나라에서 지내는 5가지 의례를 뽑아 국조오례의례를 편찬했습니다. 16세기 이후 살림 세력이 정사를 잡은 뒤에는 유교의 기본 의례를 익힐 수 있도록 이륜행실도와 동몽수지 등도 보급하였습니다. 이륜행실도는 어른과 아이, 신부 간의 도리를 엮은 책이고, 동몽수지는 아이들이 학문을 배우기 전에 갖추어야 할 자세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들은 고려 말기에 들어온 이후 조선시대의 윤리교육과 아동교육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예법에 관한 학문인 예학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조선은 예학에 따라 가면을 설치하고 대사 역시 주자가리에 따라 유교식을 행하게 됐습니다. 예학은 사회 전반적으로 예와 효를 중시하는 가족 제도를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가면은 집안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중국 주나라 때 생겨난 종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종법은 본초나 만다들이 중심되는 가족 제도로 조선에서는 집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세력들은 건국 직후부터 종법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가묘의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조준 등은 상소문에서 가묘를 세워 선조께 제사하라고 주장할 정도로 가면은 점차 국가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세종 때 올린 상소문을 보면 조선 왕조가 가묘 설치에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묘를 설치하는 것은 효를 다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불교 탓이다. 그러므로 사대부 집안에서 먼저 행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곧 따라 행할 것이다. 만일 지휘조가 가면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궤를 마련하여 위패를 보관하고 깨끗한 방에 모셔라. 그러나 나라에서는 가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가묘를 설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묘가 백성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살림 세력의 중앙 정치에 진출하면서였습니다. 살림 세력은 성리학적 윤리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성리학적 가족 제도와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가묘에서 지내는 엄격한 제사 의식은 집안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좋았지만 간혹 그 규모 등을 통해 가문의 의사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종법 제도의 강화는 결혼 형태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남자가 아내 집에 들어가서 사는
처가살이가 저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법이 확대된 후에는 유교의 윤리에 따라 처가살이가 아닌 시집살이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결혼을 할 때도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데려는 친형제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제사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자거리의 영향을 받아 집안의 제사는 마자들이 주도하게 되었으며 외손자나 자식들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일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또한 사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사대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다들의 사대봉사가 일반화되면서 상속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다른 아들이나 딸은 맏아들보다 적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선사회에서는 맏아들과 다른 아들, 그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더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서원은 중국 당나라에서 유래된 것으로 송나라 때 주자가 백록동 서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널리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서원은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사당의 성격과 교육하는 서지의 성격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서원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사당과 서재의 기능을 모두 갖춘 정식 서원은 없었습니다. 이후 조선 중종 때가 돼서야 최초의 정식 서원이 채워졌습니다. 풍기군주였던 주세봉은 어느 날 유학자 안양의 옛집이 경상북도 영주시 백운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양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례가 연구했던 사람으로 고려 말기에 유학을 보급하기 위해 힘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림 출신이었던 주세봉은 그곳에 사당을 세워 안양의 위패를 모셔 제사를 지냈고 경전과 서적을 갖춘 뒤 선비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당과 서재의 기능을 모두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사원인 백운동 사원입니다. 서원은 향교와 더불어 지방에 매우 중요한 배움터였습니다. 그런데 연산군대는 최초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잔치전등 등 학자들에게 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의 관례 학교들은 점점 그 권위를 잃어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차림 세력은 서원에서 꾸준히 인재를 기르며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정치가 잘못되면 서원 중심으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서원에서 키운 인재들은 과거를 통해 중앙정치로 진출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종직과 조광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원은 국가 인정하는 사익서원들이 생겨나면서 거대한 권력단체를 발기 시작했습니다. 명종 때 백운동 서원은 토수서원이라는 이름의 현판을 갖고 서적 토지 내 노예들도 얻었습니다. 그러자 각 지방의 사업 힘세력들은 너도나도 서원을 세웠는데 사익서원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조 때 세워진 서원만 해도 60여 개가 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사익서원의 수가 많으려 할 수 없이 늘 많았습니다. 나중에 서원이 갖고 있던 노비와 토지가 국가의 재정과 거의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서원은 서당과 같은 사립교육기관이었지만 서당에 비해 입학자격이 까다로웠습니다. 양반처럼 좋은 가문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서월이나 천민, 여성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에 들어간 뒤에는 주로 서당에서 배우는 소학과 효경을 복습하고 사서감경을 비롯해 주자의 학문서를 정리하는 청리대전, 주자가래 등을 고르키며 서당보다 한 단계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원은 보통 본받아야 할 뛰어난 청력자의 고향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조하고 경치가 높은 산기슭에는 계곡에 세워 공부에만 마음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붕당정치가 심해지고 권력싸움에서 희생된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서원이 세워지면서 선의 기능이 점점 학문보다 제사에 집중되었습니다. 또 자기 집안에 가면을 세우거나 사당을 만들었다가 어느 순간 서원으로 확장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나중에 사익서원이 되어 나라로부터 갖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 후기로 다가갈수록 서원은 향토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고 지역에서 세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서원은 처음 세워진 목적과 달리 점차 그 모습과 기능이 변해갔습니다. 주로 형태가 변하고 가묘 설치가 늘어나면서 향전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예학과 더불어 보호학이 발전되면서 그 변화의 폭이 커졌습니다. 보호학은 가문의 혈통을 기록한 족보에 관한 학문이었습니다. 족보는 조선 고려시대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조선 중기에서야 본격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종법이 자리잡지 않았던 조선 초기에는 족보에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모두 실었으며
딸과 외손까지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족보이 가족 실제들을 세우고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족보의 내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맏아들 중심으로 제사가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딸이나 외손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족보에 외손을 기록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결국 아들 쪽의 자손들만 기록하는 것으로 형태가 굳어졌습니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기록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족보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에는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중葉부터는 아들을 먼저 적고 딸을 그 다음에 적었습니다. 아버지 쪽으로 집안을 이끌어가면서 아들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가족들에서는 집안뿐 아니라 촌락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서가사리가 있어 한 촌락에 여러 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친형제도가 널리 퍼져도 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면서 남자는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맏아들 중심의 상속제도가 나타나면서 촌락에는 점점 동성동본이 늘어났습니다. 남자들은 부모와 친족의 터전을 지키면서 남자 중심의 가족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동성동본 집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동성촌락이라고 합니다. 동성촌락은 그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는 성씨가 다른 성씨를 쫓아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여러 성씨가 모여있는 촌락을 한 성씨 집안이 큰 세력을 갖거나 뛰어나는 인물을 계속 배출하면 결국 다른 성씨 집안은 이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성촌락은 조선 중기부터 이뤄지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에는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